네, 잠시 뒤인 오전 10시, 그러니까 1시간 10분 뒤죠.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의 4차 청문회가 진행됩니다. 네, 오늘 청문회의 쟁점은 무엇이고 또 어떤 증인들이 출석하는지 정치부 팽재용 기자 그리고 사회부 정선미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 기자 어제 3차 청문회 현장 다녀오셨죠? 어떤 내용이 쟁점이 됐는지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어제 등장했던 증인 16명 중에서 이 11명 정도가 이제 의료 관계자였는데요. 예. 그중에서 또 7명은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선정된 이유는 세월호 7시간 동안 과연 대통령이 무엇을 했느냐 했을 때 지금 되게 대두되는 의혹이 대통령이 미용 시술을 받았을 것이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 이런 증인들이 선정이 된 건데요.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은 대통령의 얼굴에 있는 멍자국이었습니다. 예. 이 멍자국이 너무 선명한데 이게 그런 전문가들의 이제 시선으로는 필러라던가 이런 미용 시술을 한 것 같다 예. 이런 의견들을 냈었는데 문제는 이것을 누가 시술했는지는 아무도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모두 아니라고 답변을 했고 하지만 이제 신보라 전 청와대 의무장교의 말로는 그날 오전에 세월호 당일 오전에 그 가글을 가져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의료용 가글을 가져갔다는 얘기는 필러 시술 의혹을 좀 더 증폭시키는 이야기인데요. 이 만약에 필러를 했다면 얼굴에 마비가 되기 때문에 이제 양치를 할 수가 없어서 가글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필러 시술을 받았을 수 있다. 이런 의혹들이 점점 커지는 것이고요. 하지만 모두가 이제 대통령이 멍자국조차 보지 못했다. 그리고 누구도 주사를 놓은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모르쇠로 일관을 했기 때문에 이번 청문회는 대체로 밝혀진 게 좀 없는 청문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다만 하나 밝혀진 것은 청와대의 이런 의료 시스템이라던가 이런 방어 시스템이 정말 망가졌다 이런 부분이 드러났는데요. 이런 보안 손님 형태로 아직 대통령의 자문이라도 이렇게 위촉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예. 보안 손님 형태로 청와대에 왔다 갔다 들락날락했다는 사실이 이번 청문회에서 드러났다고 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팽 기자, 예. 김영재 원장이 어제 가장 많은 질문을 받은 것 같은데 네. 핵심 의혹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인을 했습니다. 앞서 정선미 기자가 말한 것처럼 네. 대부분의 의료인들이 어제 이제 핵심 의혹과 관련된 의료인들이 어제 청문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예. 근데 어제 청문회에서 김영재 원장,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제 사실 많은 국민들은 잘 몰랐을 텐데 이 김영재 원장이 박근혜 정부 때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중동 순방까지도 같이 네. 따라갔던 인물로 지금 현재 알려져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 청문회에 나와 있는 이 국회의원들이 김영재 원장이 이 시술을 한 것이 아니냐, 김영재 예. 원장이 성형외과 일도 하고 있으니까 이 필러나 이거 시술한 것이 아니냐 재차 질문을 했는데 김영재 원장은 이것에 대해서 자기는 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자기가 박근혜 대통령을 보안 손님으로 찾아가서 만난 적도 있지만 이 필러 시술은 한 적이 없고 특히 세월호 7시간 그 세월호 당일 4월 16일에 청와대를 간 적이 없다고 재차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인과 골프도 쳤고 골프를 갔다 온 뭐 톨게이트 기록이라든지 아니면 그 통과한 내용, 그다음 주변 지인들의 증언까지도 조목조목 얘기하면서 자신은 절대 그날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당일에 청와대로 들어간 적이 없다고 했고 예. 박근혜 대통령과 필러 시술 등을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연합뉴스에서 단독 기사가 나온 게 정호성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속된 청와대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과 예. 이 김영재 씨의 부인의 녹음 파일이 현재 특검에 지금 확보가 돼 있다. 네. 이런 지금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청와대와 그리고 김영재 원장 간에 이 어떤 다리가 있는 거고 모종의 거래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도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현재 특검팀에서는 이 김영재 원장과 관련해가지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김영재 원장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제 청와대 이제 보건산업진흥원장, 정기택 전 보건산업진흥원장 등이 출석을 해가지고 김영재 원장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사보복 조치 등을 당했다. 이런 예. 증언도 한 바가 있거든요. 네. 특검팀은 이런 것을 따졌을 때 김영재 원장에 대한 업무방해죄 가능성도 현재 염두에 두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김영재 원장이 어제 한 발언이 과연 진실일지는 이 특검 조사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밝혀질 부분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밝혀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 기자, 어제 청문회에서 최순실의 그 범죄 지시
다시 육성이 공개가 돼서 화제가 됐었는데 오늘 청문회에서도 좀 공개가 될 예정이라고요. 네, 어제 가장 화제가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최순실 씨의 육성이 공개됐다는 점인데요. 예. 이렇게 말을 이렇게 또박또박 하는 것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시면 이제 익명의 어떤 지인과 통화하는 내역이 들리는데 일단 녹취가 있으면 한번 들어보시죠. 예. 나랑 어떻게 알았냐 그러면 네. 가방 관계비를 납품했다고 그러지 말고 네. 옛날에 뭐 이렇게 지인을 통해서 알았는데 네. 그 가방을 발레밀론가 몰라 그걸 통해서 왔고 네네. 그냥 체육을 관심이 있어서 그 이성원이도 네. 아주 그 계획적으로 하고 돈도 요구하고 네. 이렇게 했던 저걸로 해서 네.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를 안 시키면 다 주고. 네, 이 내용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정말 당황했다는 느낌이 예. 명확히 드러나고요. 또 이제 상대방에게 이런 식으로 좀 위증을 하고 속여라 이런 얘기도 드러납니다. 특히 지금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 중간에 또 녹음 파일이 하나 더 있는데 그 녹음 파일을 들어보시면 그게 JTBC의 이제 태블릿 PC 보도 이후에 통화한 내역인데 정말 우리 큰일 났다 이러면서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 대신 이제 그 상대방에게 고영태랑 알지 못하도록 해라. 예.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라. 저 사람한테 돈을 받아서 뒤집어 씌워라. 이런 식으로 계속 위증을 이제 음해하고 위증하는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최순실이 무언가 속일 것이 정말 많다는 것을 이 통화 내역으로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녹음 내역이 오늘도 공개된다고 박영선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래서 얼마나 최순실이 그런 사실들을 은폐하려고 이렇게 조작하려고 했는지가 예. 이번에도 다시 또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허점을 보였던 이 최순실이 독일에서 귀국하기 이후에도 예. 이제 시간을 정말 많이 줬거든요. 이제 강남의 한 호텔에서 묵게끔도 시켰고 돈을 인출할 때까지도 이제 내버려뒀던 이런 수사의 허점도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있을 추가 공개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시간 정도 후에 4차 청문회가 시작이 예. 되는데 네. 최순실 씨의 전 남편 정윤혜 씨가 증인으로 신청은 됐는데 불출석할 거라고요. 네. 정윤혜 씨는 앞서 이제 비선 실세로 이제 최순실 씨보다 먼저 지목됐던 인물이기도 한데요. 이번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이미 채택이 되면서 이 정윤혜가 입을 열면 이번 국면이 빠르게 전환될 수도 있다. 이런 지금 추측까지 나왔었는데 현재까지 정윤혜의 행방이 묘연하기 때문에 예. 이 출석서가 전달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윤혜는 자연스럽게 불출석으로 갈 확률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불출석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행방이 묘연한 상태에서는 결국에는 정윤회도 불출석하는 게 아니냐. 그러면 이번 청문회도 어느 정도 좀 김이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대신에 그 2014년에 비선 실세 의혹을 보도했던 세계일보 예. 관계자들이 나옵니다. 세계일보 조한규 전 사장이 출석할 전망으로 현재 지금 알려져 있는데 예. 이 당시 세계일보는 이 비선 실세 보도를 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고초를 겪었다 이런 식으로 현재 알려져 있는데요. 예. 이 과정에서 최순실이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여부 이런 것도 한번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오늘 출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비선 실세, 그러니까 최순실의 추천을 한 인물로 현재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목되고 있는데요. 김종덕 전 장관이 최순실과 어떤 관계였는지 그리고 또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등이 만약에 증언이 된다면 이번 최순실 사태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신청된 증인들의 모습에서 좀 보이듯이 최순실 게이트로 2년 전 정윤회 문건 사건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왜 그런가요? 많은 국민들이 2014년 이 세계일보가 보도했던 정윤회 사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때 검찰은 이제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해가지고 조사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정윤회가 비선 실세다라는 게 주로 보도된 내용이었고 이후에 이 문건이 유출이 되고 검찰이 조사까지 나섰었는데요. 당시 검찰이 조사를 하면서 정윤회 문건은 사실 무근이다라고 하면서 우선 일단락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와서 다시 최순실 사태가 이뤄지고 그때 문건, 그때 제기된 의혹들을 다시 보니까 정윤회라는 주어에 최순실만 넣으면 지금의 사태랑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판박이군요. 예. 그러니까 정말 판박이로 사건이 진행되는 거다. 그러니까 그 당시 비록 정윤회가 주인공으로 지목이 됐지만 알고 보니 그 주인공에 최순실이 있었던 거 아니겠느냐. 이런 지금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난 청문회에서 고영태 WK 전 이사가 이제 청문회에 출석했을 때도 이
정윤회 문건 사건을 보면서 최순실의 영향력을 실감했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네. 그리고 대한민국 권력 서열 1위가 이 최순실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청문회장에서 거리낌 없이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 당시 녹취를 좀 준비했으니 먼저 그 내용부터 한번 보시죠. 상식적으로는 1위는 대통령이고 뭐 최순실이 높다고 하더라도 2위 정도 생각할 건데 왜 1위라고 생각했어요? 장 감독님을 소개시켜줬을 때, 그 다음에 뭐 진행되는 일들을 진행되는 일들이 좀 봤을 때 좀 그렇지 않았나 그냥 혼자서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권력서의 1위가 최순실이다라고 얘기했고 그 당시 2위는 정윤회 그리고 3위가 박근혜 대통령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오늘 청문회에서 물론 이 정윤회 씨가 출석을 할지 안 할지 여전히 미지수고 불출석 가능성이 높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내용을 파본다면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실체가 또 하나 드러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또 4차 청문회에서는 이화여대 사태 관련해서 핵심 증인들도 출석을 하는데요. 이대 사태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이화여대 사태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는 미래라이프 대학이라고 이제 평생교육 단과대학 이 사태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 대학을 이제 설립한다고 하자 학생들이 이제 반발을 하여 이거 학교 측에서 이제 마음대로 하는 거다. 최경희 총장 물러나라 이런 식으로 학교 본관을 점거하고 이게 농성을 벌였는데요. 네. 이 농성을 벌이는 과정에서 최경희 총장의 그런 여러 가지 비위가 드러나게 되고 의혹이긴 하지만요. 하지만 최 총장은 끝까지 부인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 간담회, 비공개 간담회도 열었고 그 전에는 기자들을 상대로도 간담회를 열었는데 그 모든 관계자들은 정말 뭐 전혀 문제가 없다. 미래라이프 대학도 문제가 없고 이후에 정유라 이제 특혜 의혹까지 불거지자 정유라에게 전혀 특혜를 주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장면 한번 보시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전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만 확실하게 밝히겠습니다. 일부 교과목에서 다소의 이제 그 관리 부실이 있기는 했습니다. 법인을 중심으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조사위원회에서 철저하게 좀 조사를 해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거기에 대해서 조처를 하고. 네, 이 녹취록이 아니라 이 대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정말 특혜가 없고 정말 조금의 특혜는 있었더라도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부인을 했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교육부 감사나 이제 자체 감사 이런 것에서 정말 많은 특혜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네. 일단 입학 쪽에서도 특혜가 있었고 이후에 입학 이후에도 이제 학사 관리 측면에서도 특혜가 많았는데요. 입학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남궁곤 그 당시 입학처장은 이제 아시안 게임 금메달리스트가 있으니까 뽑아라 이런 얘기를 이제 심사위원들에게 했었고요. 그렇고 이제 그런 금메달을 걸고 보여드리고 이런 과정들도 사실상 그 명백한 불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총장의 최측근이자 이런 김경숙 교수님이 있는데요. 그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 전에 이제 체육특기생의 승마 종목이 편입되도록 이런 작업을 한 의혹이 있고요. 또 이후에 이제 입학한 이후에도 출석 일수가 모자라도 이런 걸 채워주고 또 뭐 학점도 많이 주고 이런 교수님들이 이번에 청문회에 대거 등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특혜들이 있었는지 이미 밝혀졌기 때문에 좀 더 명백하게 어떤 특혜가 있는지 드러날 예정이고요. 그 학생들도 등장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의 생생한 증언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4차 청문회 이제 1시간이 채 안 남았는데 관련 쟁점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정치부 팽재용 기자, 사회부 정선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